추석은 한 해 중 가장 소중한 시기 중 하나로 가족과의 재회, 조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풍요를 나누는 절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례상에는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전통 음식이 가득 차며 각각은 풍년과 가정의 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어린 시절의 기억과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소중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추석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때때로 건강상의 어려움에 의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을 주던 음식이 이제는 소화 불편이나 심지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건강관리 분야에서 30년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해 활동해온 딜런 박사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즐겨 먹는 음식 중 어떤 것들이 노년기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노릇노릇하게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의 향기가 집집마다 퍼집니다. 고기, 생선, 채소, 두부 등 다양한 재료가 밀가루와 달걀옷을 입고 팬에 구워지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접시 가득 준비합니다. 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눔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명절 음식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전과 같은 기름진 음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과 튀김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더뎌지고 이미 대사가 느려진 노년층에서는 더 큰 불편감과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혹은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기름진 식단은 고혈압과 지방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튀김 기름을 반복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나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을 술과 함께 먹는 경우도 흔한데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 대사를 방해하여 소화 불량과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늦은 밤에 전을 먹는 습관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지방 소화 속도가 느려져 역류성 식도염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이 건강을 지키면서 전을 즐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핵심입니다. 한 끼에 1-2조각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명절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한 채소나 김치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섬유질이 기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팬의 기름을 최소화해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조리 후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튀김 음식이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한 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과임은 부종과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천연 허브나 깨로 간을 하면 부담 없이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추석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작은 조정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식곤증이 줄어듭니다.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곁들이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명절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추석은 건강을 해치는 날이 아니라 전통을 기쁘게 기리는 날입니다. 전을 포함한 명절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노년층도 안전하게 전통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꾼다면 심장과 간, 소화기 건강을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기름진 전의 유혹을 현명하게 이겨냈습니다. 식탁이 훨씬 건강해진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위험이 기름이 아니라 지금 마주한 국물 한 그릇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치, 절임 채소, 진한 국물 요리는 한국에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 전통의 일부입니다. 추석 상차림에 김치나 장아찌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찬은 보존과 나눔, 그리고 가족의 지속성을 상징하며 굴비나 젓갈 같은 염장 음식도 맛의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주는 위안과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소금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다리와 발목이 붓는 부종이 생기며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대한영양학회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뼈에서 칼슘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추석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매 끼니마다 김치나 장아찌를 많이 먹거나 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밥과 김치만으로 한 끼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고혈압이나 만성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전통을 즐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김치는 한 끼에 두세 조각 정도면 충분하고 국물이나 김치 국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짠 국물은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혈압,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나트륨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법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를 가볍게 헹구어 먹으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미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떡국이나 소고기국 같은 명절 국물 요리는 간장이나 소금의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넣거나 양파, 다시마, 마늘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풍미를 더할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명절 음식 섭취에 신중함을 더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바나나, 시금치, 호박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개선하면 어르신들도 김치와 국물 요리의 친숙한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심장과 신장,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의 해로움은 서서히 진행되며 조용히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다음 위험은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달콤한 후식을 즐기고 불과 몇십 분이 지나면 노인의 몸은 방폭풍이라는 것엔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음식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반연 송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반죽을 빚고 깨나 콩을 넣어 소를 채운 뒤 소리향 가득한 찜통에서 쪄내는 송편은 퉁년의 감사와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떡과 각종 후식은 명절의 즐거움이지만 노년층에게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음식입니다. 송편과 같은 떡이 건강에 위험한 이유는 정제된 전분과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재료인 찹쌀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어르신에게 특히 위험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신경병증 같은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노인의 경우 식후 혈당 조절이 단기적인 불편뿐 아니라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도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찰떡 특유의 쫄깃하고 끈끈한 식감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치아나 삼킴 기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심지어 질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추석에 자주 하는 실수는 이미 밥, 고기, 전으로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떡을 곧바로 먹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분 섭취량이 갑절로 늘어나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송편을 간식처럼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으로 이는 혈당을 오랜 시간 높게 유지시키고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집니다. 늦은 밤에 송편을 먹는 것도 특히 해로운데 저녁에는 소화가 느려져 역류와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제입니다. 하루에 작은 송편 두세 개면 충분하며 간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소화가 원활한 낮 시간대에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떡을 작게 잘라 먹으면 쉽고 삼키기 쉽고 단맛이 적은 녹두, 밤, 참깨소를 선택하면 팥소나 꿀보다 건강에 유리합니다. 떡을 두부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떡을 먹기 전으로 혈당을 확인하고 공복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팥처럼 칼륨이 많은 솔에 주의해야 하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는 작은 양을 선택하고 바른 끼니를 가볍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흰쌀가루 대신 현미가루나 잡곡가루를 사용하면 식이섬유가 늘어나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떡을 충분히 쪄내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소에 들어가는 설탕을 줄이면 당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썸편과 같은 명절 후식은 달콤한 음료 대신 녹차나 보리차와 곁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습자치를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음식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명절 분위기를 가장 잘 담아내는 음식 중 하나는 단연구이 요리입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갈비나 달콤하게 양념된 불고기는 가족 모임의 영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추석이 되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삼차림이 풍성해질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이는 반연 중심이 됩니다. 고기를 함께 구워 나누어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화합과 환배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이 소중한 음식은 무시할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상승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데 이는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한통풍 결정질환학회는 붉은 고기의 잦은 섭취가 통풍의 주요 시기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조리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고기를 강한 불에 직접 구울 경우 헤테로사이클리가민 HCA즈 이나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 타즈와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판 부분이나 숯불향이 강한 고기를 자주 먹을 경우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대한암학회는 지적합니다. 추석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갈비 양념에 간장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넣어 지나치게 짜고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또한 며칠 동안 이어지는 명절 동안 하루 여러 번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사가 느려진 노년층에게는 소화불량, 변비, 만성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고기를 즐기려면 무엇보다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하며 두부나 생선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초나 깻잎, 마늘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더해져 붉은 고기의 무거움을 완화합니다. 조리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이 전에 고기를 살짝 데치면 불필요한 기름을 줄일 수 있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굽는 것은 탄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게 탄 부분은 피하고 생강이나 배즙, 참기름 같은 천연 재료로 간을 하면 과도한 소금과 설탕을 줄이면서 풍미와 부드러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당뇨 환자는 달콤한 양념을 피하고 비전분성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어야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 붉은 고기를 가끔 소량만 섭취하고 생선, 콩류, 닭고기 같은 대체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를 즐길 때 건강 습관을 함께 지키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술 대신 물이나 연한 차를 곁들이면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기를 많이 먹은 뒤 가볍게 산책을 하면 소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절제와 세심한 조리법만 지켜도 갈비와 불고기의 풍미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향긋한 고기 구이에 매운 술 한 잔, 가족 모임 분위기를 달구는 완벽한 짝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몸 전체에 복합적인 건강 위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술은 오래전부터 명절과 모임의 자연스러운 동반자였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소주나 막걸리를 나누며 기쁨과 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 음주는 친밀감을 쌓는 전통적 방식으로 여겨졌지만 노년층에게는 그 이면에 심각한 건강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량의 술도 체내에 오래 머물며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경우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당뇨 환자가 공복에 술을 마실 경우 저혈당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기력 저하, 혼란, 심하면 의식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알코올이 혈당 조절을 심각하게 방해하므로 노년층 환자는 가급적 피하거나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추석 음주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는 안주 없이 술만 마시거나 짧은 시간에 과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이나 김치 같은 짠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신장과 혈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막걸리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알코올 함량이 분명 존재하며 당분이 추가되어 혈당 조절을 악화시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원칙은 술을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거절이 어렵다면 단 몇 모금만 마시고 반드시 음식을 곁들여 흡수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마시며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고 공복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명절 분위기를 지키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대안도 있습니다. 오미자차, 율무차, 생강차 같은 전통차는 따뜻함을 주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대사과 같은 저당 과일 주스도 술을 대신해 풍요와 환대를 상징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주 문화를 즐기는 분들은 차를 전통 찻잔에 따라 마시면 함께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항응고제나 혈당 강화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간암학회는 만성간 질환 환자의 경우 소량의 술도 간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추석의 본질은 잔에 담긴 술이 아니라 재회와 감사에 있습니다. 건강을 선택함으로써 어르신들은 더 많은 명절을 가족과 함께 웃음과 이야기, 따뜻한 온기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소금, 당분, 알코올이 노년층의 몸에 미치는 화학적, 대사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의 위험은 음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절기이며 차례상에 올려지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두꺼운 떡이나 건곡물은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주 올려지지만 나이가 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거나 삼키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음식은 뜻밖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찹쌀로 만든 두꺼운 떡은 끈적이는 섬질 때문에 목에 걸리기 쉽고 딱딱한 곡물은 충분히 씹지 않으면 기도로 잘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치아가 없거나 틀니를 착용하는 어르신 또는 삼킴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즐거운 명절 음식이 순식간에 응급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연화제와라크에 따르면 명절에 자주 먹는 떡이나 끈적한 음식으로 인한 흡인과 기도 막힘은 노인 입원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명절에 흔히 나타나는 실수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으면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분산되면 씹는 과정이 소홀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떡을 너무 크게 잘라 먹는 것도 문제인데 충분히 씹기 어려워 목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의 떡을 서둘러 먹기도 하는데 이 역시 질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어르신들이 전통 음식을 즐기고자 한다면 절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소량만 섭취하고 반드시 작은 크기로 잘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곁들이면 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중해 먹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사 중 자주 기침을 하거나 삼킴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드러운 죽, 늦깬 고구마, 부드러운 국물 요리는 목에 걸릴 위험이 적으면서도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가족이 함께 전통떡을 더 부드럽게 변형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운 쌀가루로 만든 찐떡은 씹고 삼키기 훨씬 수월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병력이 있는 어르신은 삼킴 반사가 약해져 있으므로 끈적한 음식은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질식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것보다 음식 선택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추석은 걱정이 아닌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조상에 대한 참된 공경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추석은 단순한 수학의 축제가 아니라 세대가 모여 사랑과 감사, 전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명절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익숙한 맛을 존중하되 건강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적절한 음식을 통해 어르신들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자리에 불편이나 위험 없이 온전히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통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현명한 선택과 가족의 배려가 함께한다면 추석은 건강과 행복이 어우러진 안전하고 따뜻한 축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한 입마다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에너지와 활력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